39강에서는 수반응열과 역행열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수반응열은 영어로 adjoint matrix라고 하고 주변에서는 근데 adjoint 이런 식으로 스펠링 그대로 읽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수반응열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수반응열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전에 여인수에 대해서 다뤄봤었죠. 코팩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수가 뭐였죠? 그렇죠. 행렬 A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여인수 어떤 C의 IJ라고 해볼까요? 이런 여인수 C의 IJ는 행렬 A의 I행과 J열을 삭제한 다음에 이 나머지 부분들의 행렬을 다 이어 붙이죠. 그렇게 이어 붙인 행렬의 행렬식을 M의 IJ라고 쓰고 우리가 마이너라고 읽었죠. 그리고 코팩터는 그 마이너의 값에다가 부호까지 결정해 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엔 코팩터, 여인수는 어떤 실수 값이죠. 여기에 막 IJ 이런 게 들어갔다고 해서 행렬이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실수 값인 거예요. 그런데 이 코팩터가 i와 j에 따라서 값이 바뀌니까 a가 n 곱하기 n 행렬이라는 걸 봤을 때 총 n 제곱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수많은 코팩터들을 행렬로 모아놓고 싶어요. 이렇게 한번 모아볼까요? 이렇게 총 n 제곱개의 코팩터들을 모아놓을 수 있겠죠. 이렇게 모아놓은 행렬 보고 말 그대로 그냥 여인수 행렬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리고 이 여인수 행렬의 트랜스포즈를 수반 행렬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호로는 adjoint니까 adj 이렇게 써요. 그리고 A의 수반응열이니까 여기다가 A라고 써줘야겠죠, 이렇게. 그냥 정의니까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러면 이 수반응열의 성질을 살펴볼게요. 제가 이런 짓을 해볼까 해요. 행렬 A가 있을 때 이 행렬 A를 이 수반응열이랑 곱해볼까 해요. 그러면 일단 A를 n 곱하기 n 행렬이라고 했을 때 수반응열도 당연히 n 곱하기 n이겠죠. 그럼 이 두 행렬을 곱한 결과도 당연히 n 곱하기 n 행렬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곱한 결과를 알기 위해서 이 두 행렬을 곱한 ij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은 이 a의 i행 벡터를 a의 i라고 하고 이 수반행열의 j열 벡터를 cj라고 했을 때 결국 이 값은 이 두 개를 다 프로덕트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트랜스포즈를 이렇게 붙일게요. 계산적으로 볼 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닷 프로덕트는 열 벡터와 열 벡터 간에만 수행할 수 있는 연산이니까요. 그런데 a의 i행 벡터는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i1부터 시작해서 in까지요. 그리고 CJ는 열벡터긴 한데 공간상 옆으로 써볼게요. 그러면 C의 J1부터 시작해서 C의 JN까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열벡터인데 왜 J1부터 시작을 하냐? 1J 아니냐? 그런데 수반행렬의 정의 자체가 여인수 행렬을 트랜스포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랜스포즈 했으니까 1J가 아니라 J1부터 시작하는 게 맞죠? 그래서 결국 이 값은 어떻게 될까요? 이걸 전부 곱해준 거겠죠? 그쵸? 그런데 이 모양 되게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인수 전개의 모양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코팩터는 J행을 기준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코팩터 앞에 곱해진 개수도 J행 거가 와야 되는데 I행이 왔네요. 그러니까 이 값은 지금 I와 J가 같은 값일 때만 A의 디터미넌트랑 똑같겠죠? 그럼 만약에 I와 J가 같지 않다면요? 그러면 0이 나오겠죠. 왜냐면 그것은 중복된 행을 가지고 있는 행렬이 되니까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행렬 A가 이렇게 네모나게 있다고 쳐볼게요. 그리고 특정 J행을 기준으로 코팩터 전개를 했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결국 그 값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개수들이 JI가 아니고 I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는 것은 이 J행에 A의 I1부터 시작해서 A의 IN까지 원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값은 행렬 A의 디터미넌트가 아니고 이렇게 행렬 A의 J행에 이상한 이런 I행이 들어가 있는 행렬의 행렬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I행은 따로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I행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그쵸? 행이 중복이 되죠. 중복된 행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행렬의 행렬식은 0이 되죠. 우리 저번에 증명도 했었어요. 그래서 I와 J가 같지 않으면 행렬식 값은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모양을 잘 살펴보면은 i와 j가 같을 때만 a의 디터미넌트 값을 가지고 i와 j가 다를 때는 0을 가진다는 거면은 이게 무슨 소린가요? 그렇죠. 대각 원소 빼고는 전부 다 0이고 대각 원소는 디터미넌트 a 값을 가지죠. 그럼 이걸 행렬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각선 성분을 제외한 모든 것이 0이니까 일단 단위 행렬에다가 대각선이 전부 다 디터미넌트 a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디터미넌트 a를 상수배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A와 A의 수반 행렬을 곱한 행렬은 결국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디터미넌트 A를 이렇게 단위 행렬에다가 상수배해준 행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에서 양변을 디터미넌트 A로 나눠주고 싶은데
만약에 A가 비가역행렬이면 디터미넌트 A 값은 0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양변을 0으로 나눌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A가 가역행렬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디터미넌트 A 값이 0이 나올 리는 없으니까 나눌 수 있겠죠? 그리고 화면을 조금만 내려서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리고 상수배는 이 안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A가 가역행렬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A의 역행렬인 A의 인버스는 존재하죠. 그러니까 양변에다가 A의 인버스를 왼쪽에 곱해줘 볼게요. 그런데 단위행렬은 뭐 어차피 곱해봤자 그대로죠. 그리고 이거는 어차피 단위행렬이 되고 단위행렬은 어차피 곱해봤자 그대로니까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A의 역행렬은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여러분, 이 공식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고 있었던 일반적인 n 곱하기 n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는 공식인 거예요. 우리가 2 곱하기 2 행렬의 경우에는 AD-BC분의 DA-B-C 이렇게 구했었죠? 이 공식이 맞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체크해 보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드디어 2 곱하기 2 행렬 공식에서 벗어나서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내려서 저번에 증명해 드리기로 했었던 크레머의 룰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 크레머의 공식이 뭐였죠? 어떤 AX는 B라는 방정식이 있을 때 단 A는 n 곱하기 n 행렬, X랑 B는 n 곱하기 1 행렬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A의 I를 이렇게 정의하죠. A의 I번째 열을 B로 대체한 행렬. 그러니까 행렬 A가 이렇게 있을 때 어떤 I번째 열을 여기 있는 이 B 행렬로 바꿔치기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정의를 했을 때 해를 이렇게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겠죠. x1은 a1의 디터미넌트를 a로 나누어 준 거, 그쵸? x2도 a2의 디터미넌트를 a로 나누어 준 거.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리고 x의 i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위에 지울게요. a의 i의 디터미넌트에 a의 디터미넌트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계속 가서 x의 n번째까지요. 이게 왜 가능해지는 걸까요? 우리가 이제 배울 걸 다 배웠기 때문에 증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AX는 B라는 게 이렇게 있을 때 양변의 왼쪽에다 A의 역행렬을 곱해줘 볼게요. 그럼 A 날라가겠죠. 그런데 우리 A의 역행렬 공식 배웠잖아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A의 디터미넌트 분의 수반행렬을 곱해주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옆에 B가 있으니까 그대로 써줄게요. 그럼 벌써 증명이 끝났죠? 이게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써볼게요. X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X1부터 해가 쭉 있는 거겠죠,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 값이 여기서 구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 이게 무슨 말이 될까요? 애드조인트 행렬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그려볼까요? C11으로 시작해서 수반 행렬은 코팩터 행렬을 트랜스포즈 시켜준 거니까 여기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가 1, 2가 아니고 여기를 2, 1이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옆에 B가 곱해져 있으니까 B도 써볼게요. 그러니까 결국에 X1은 이 행렬의 1,1 원소니까 여기 1행 1열 원소는 이거 두 개를 다 프로덕트 한 다음에 여기 상수배를 계산해주면 나오겠죠. 그런데 이렇게 코팩터들 앞에 개수에 이 B가 곱해진다는 것은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1열을 기준으로 전개한 코팩터잖아요. 그러니까 1열을 기준으로 해서 코팩터 전개를 하면은 그 코팩터의 앞에 곱해진 숫자는 A 행렬에 1열에 있는 원소가 와야 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A의 11, C의 11 플러스 A의 21, C의 21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A의 자리에 지금 B가 와버렸잖아요. B1부터 B2까지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A의 1열에 원래 A의 원소가 아닌 이런 B1, B2라는 B 행렬에 원소가 들어가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값은 이 상수배는 일단 그대로 써주고 이 두 개를 곱해서 나온 행렬은 n 곱하기 1 행렬이 나오겠죠. 왜냐면 이건 n 곱하기 n짜리 행렬이고 이건 n 곱하기 1짜리 행렬이니까 이거 두 개를 곱한 거는 이 n 곱하기 1 행렬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랬을 때 여기 1,1에 들어오는 원소가 지금 이 두 개를 다 프로덕트 한 건데 그 값이 결국에는 A의 1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왜냐면 1열을 B로 대체한 행렬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도 2열을 기준으로 코팩터 전개를 한 값이 개수가 A가 와야 되는데 그 개수에다가 B를 곱해주고 있어 버리면은 그 열에 B 값이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A2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AN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증명이 됐죠. X1은 A의 디터미넌트 분의 A1의 디터미넌트. 그쵸? 다 증명이 된 거죠. XN은 A의 디터미넌트 분의 AN의 디터미넌트. 증명이 됐어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모두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